아, 변호사도 층간소음은 어쩔 수 없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효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괜찮은데 한 번 이제 인식하게 된 이상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20년 정도 경력되신 변호사님도 TV에 나오셔서 층간소음 때문에 막 얘기를 하시다가 본인도 층간소음이 심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라는 말을 한 영상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변호사도 층간소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우퍼 스피커,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스피커를 구입해서 보통 이제 화장실에다가 화장실 천장에다 설치해서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날 때마다 이 스피커를 트는 식으로 약간 보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통계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2019년에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사건들이 한 4만 2천 건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 층간소음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뛰는 발걸음 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린 아이들에게 뛰지 말아라고 사실 요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좋아서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뛰는 것에 대해서 두꺼운 매트를 깔고 최대한 해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소음들은 발생할 텐데, 자, 이러한 경우에 이 보복 스피커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도 이런 포털 사이트나 일단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저 보복했어요, 스피커로 보복했어요, 이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 저도 보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지만 제가 변호사라는 걸 밝히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아무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제 속마음으로는 또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보복 스피커가 아이들 청각 장애까지 온 사례들도 봤었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폭행죄가 돼요. 왜 폭행죄가 되냐? 폭행 나는 때린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폭행의 범주를 굉장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음도 하나의 폭행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는 그런 행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소음이라고 하며, 이 보복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내는 소음이다 보니까 이거는 고의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청각장애 같은 게 발생하면 형사처벌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이었던 것 같은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층간 보복 스피커를 통해서 위층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아래층 거주자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층간소음이고 내가 어디까지가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위층도 힘들고 아래층도 힘들었던 상황들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보복하는 행위도 있고,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까지 나오는 경우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층간소음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니, 일단 이런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문제점은